(2022년 8월 28일입니다) 인경전 다음날 2시 50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회의룸 같은 거 하나 빌려가지고 간단하게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제가 오늘 인내에다가 방금 글을 하나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제안 같은 컨텐츠 제안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 요즘 인스타에서 축구 뒷담화나 아니면 곽정순 그 보신 적 있나요 혹시? 아, 들어는 봤어요. 네, 그거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그런 노가리 같은 컨텐츠를 약간 시의성 있게 빨리빨리 찍어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하나 준비를 좀 해봤는데,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끝난 다음날 혹은 뭐 당일날 해도 좋고요. 그거를 해서 이제 경기 전, 그다음에 경기 내용, 그다음에 경기 후의 얘기들을 그냥 수다 떠는 것 마냥 저희의 생각을 그냥 약간 정말 배설한다라는 느낌으로. 배설. 그렇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정제되지 않은, 저희가 방송에서는 정제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배설되는 듯한 그런 개 같은 얘기들을 딱 경기 끝난 직후가 저희 감정 제일 솔직하게 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에서 본 것도 얘기하기 제일 편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수요가 있으면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되게 화끈한 반응이 그 댓글이 거의 막 10개 정도 달려가지고 굉장히 좀 약간 불타올라서 좀 준비를 하게 됐는데, 제가 오면서 그 제목을 한번 이 컨텐츠 명 같은 거랑 생각을 해봤는데 컨텐츠 명이 이제 파오후라고 하죠. 파오후. 왜냐면 제가 그런 소리 좀 많이 들었거든요. 파오후 새끼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이름만 들어도 왜 나온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웃겨요. 파건메이트 오늘의 후토크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파오후 이런 느낌을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우선 파일럿으로 올라가는 거니까 한번 올려보고요. 인내 반응이나 저희 유튜브 팟빵 댓글 통해서 이런 것들 괜찮다고 하시면 저희가 다음 강원전에도 금요일 경기니까요. 토요일날 만나서 이렇게 녹음을 하든지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좋습니다. 파오우 영화라고 해보죠. 영화. 네, 영화. 왜냐면 어제 인내를 제가 한 3시까지 계속 했거든요. 근데 리즌이 엄청 잘 되더라고요. 어제가 일단 경기도 경기지만 경기 후에 여러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 자체의 무게감도 되게 크던 경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3시간 리즌이 돼가지고 좀 재밌게 봤었고, 뭐 플스도 보고 뭐 팸코도 좀 보고 했었는데, 뭐 그런 거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거를 좀 우리 맘대로 막 내뱉는 것들을 좀 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저희가 우선 준비한 대로 구상한 대로 진행을 해보고, 하다가 잘 풀리면 또 좀 더 정제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경기가 우선 8시였어요. 그쵸. 되게 늦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연맹의 의도는 알겠죠. 왜냐면 날이 덥고 하니까 선수들 보호 차원에서 8시에 잡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중계 시간 뭐 이런 것들도 어쨌든 간에 피해서 해야 많은 경기들을 송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힘들죠. 이게 끝나면 10시니까 그게 8시라서 제가 그래서 근무를 하고 갈 수 있기는 했어요. 도착하면 정신이 없는데 8시면 그래도 1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 볼 수 있었지만, 그걸 빼면 좋은 게 없어요. 저는 왕복 3시간이기 때문에 힘들어 뒤질 뻔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어제 8시 경기였고, 또 어제가 이제 그 저희 팀의 대학생 마케터분들, 스포일러분들이 맞아요. 준비를 한 이벤트들로 가득 차 있던 경기였는데, 우선 경기 전에 뭐 이벤트 같은 거 포르트님은 많이 못 하시긴 했는데 저는 이제 봤던 것 중에 어제 인생 네컷 부스 같은 거 해가지고 선수들이 와서 같이 찍는 그런 게 있었는데, 선수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찍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밖에도 많이 있었고. 네, 밖에 많이 있었더라고요. 명단에 들지 못한 선수들이. 근데 어제 김대중 선수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앞으로요. 펠라이니 머리를 쓰고서 돌아다니는데, 이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해가지고 제가 그냥 심심해가지고 내가 공약 하나 한다 해가지고, 만약에 스플릿 전까지 모든 경기에서 지지 않으면 탈색을 하겠다 했는데, 김대중 선수가 뒤에서 탈색 들었습니다. 잘 받아줘요, 아주. 그리고 어제 사진 찍을 때도 막 본인이 먼저 와가지고 되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되게 말도 많이 걸어주셔가지고 재밌었고, 김대중 선수가 되게 팬 서비스가 좋은 선수죠. 그리고 또라이 기질도 약간 있기 때문에 전에 그 W석 뒤에서 마주친 적 있었는데, 그때도 사진 찍자니까 바로 찍어주시기도 하고 막 드립치면 잘 받아주셔요, 되게. 그리고 어제 김성민 선수, 이주용 선수, 여름 선수, 그리고 또 누가 있었지? 진짜 많이 돌아다니는데 많이 돌아다녔었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되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제가
딱 갔을 때 쟤는 그 여름 선수랑 이주영 선수가 같이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 사인회 때 여름 선수 사진 찍은 적 있으니까 네. 오늘 이주영 선수 찍어야겠다. 찍고 이제 톡방에다가 대건고 창단 메모와 함께라고 올렸습니다. 진짜 아니 내가 당신이 왜 싫은냐면 씨발 계속 자기가 정상인 척을 한다니까 당신이. 제가 정상인지 그러면 뭡니까? 진짜 개짜증나네.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도 해가지고 그러고 했는데. 나서 그 황정우 선수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요? 근데 혼자서 저기서 맴돌고 있는데 뭔가 안 척을 하기 좀 그런 거예요. 저기에다 말 거면 진짜로 개변태 같을 것 같고. 근데 때마침 전화가 왔는지 전화를 받고 있길래 오케이 하고 바로 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벤트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10,000명을 넘겼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드디어. 여기 경기장 딱 들어갔는, 그러니까 그 도원역에 내리면 앞에 쫙 보이지 않는데 와 사람이 진짜 울산전도 그 사람 많이 왔었고 그다음에 전북 경기도 사람 많이 왔잖아요. 와 근데 그때랑 차원이 다른 거야. 지하철에서 내렸는데 그 계단 올라가는 데다가 빨검이랑 파검이랑 두 개가 섞여가지고. 그리고 빨검도 되게 많았는데 로쏘네리도 내라줄이가 진짜로 그냥 와 어제 약간 이제 여태까지 경기장 못 왔던 사람들이 다 몰려왔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이 와서 특히 저는 S석에서 항상 보니까 E석이랑 W석이 보이잖아요. 그쵸. 와 어제 진짜 빈틈이 없더라고. 꽉꽉 찼더라고. 빼곡해요 진짜. 어제 뭐 인내에서도 이제 계속 그런 거 계산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10,000명 넘을 것 같다 했었는데 진짜로 10,000명을 넘겼습니다. 어쨌든 간에 언제 넘을까 했는데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오신 게. 10,000명 넘긴 게 저희 개막전 제주 경기 말고 없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도 지금보다 평균이 약간은 높았던 것 같지만은 그 개막전 제주 때는 만석 정도였으니까. 네, 그니까. 네. 어쨌든 간에 뭐 그랬었고요. 또 어제 분위기도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냥 정말 리그 발전을 기준으로 하는 관점에서 사람이 존나 많고 말이 많아야 재밌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특히 영국 애들 봐봐, 맨날 씨발 그냥 가가지고 미럴 애들 막 칼 들고 뛰어당기고 막 미럴 웨스트햄 씨 망치 들고 돌아다니고 이러잖아. 진짜 패싸움 했죠. 그러니까 훌리건 그 자체.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사실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론 댓글에 뭐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세금 리그 빨리 꺼져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달리긴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세금 리그는 맞죠. 그렇죠. 그리고 항상 그런 사람 맨날 오지 않습니까? 네, 항상 오죠. 네. 개축 본 사람들은 이제 면역이 생겼어요. 이제. 한 백신을 한 10번은 맞았어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해서 경기 전에도 굉장히 재밌었고 또 사람도 많아서 오랜만에 진짜 화끈한 경기장 느낌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뭐 그래서 경기 전에는 뭐 이런 느낌들이 이 더비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더비. 네, 진짜 슈퍼매치보다 이젠 진짜 약간 역전한 느낌인 것 같아요. 슈퍼매치보다도 저희가 더욱더 뜨겁고 경기 내용도 더욱더 그렇고 많이 발전했어요 진짜. 그냥 개패에서 개를 개랑이 아니라 이제 개천으로 바꿔야 하지 않나. 사패전 하면 뭔가 우린 이제 사이코 아니니까 개패전에 개를 이제 개천으로 바꾸자라는 개소리를 한번 해봤고요. 개천 화이팅. 미친놈이냐? 진짜 개가 이거 좀 미친 소리인 것 같네요. 진짜 개라니 개새끼야.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경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우선 라인업을 한번 그때 라인업 보고서 든 생각 좀 먼저 얘기를 해보죠. 저희가 우선 라인업을 처음 봤을 때 우리 팀 라인업은 별다른 게 없었어요 사실은. 항상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었고 사실 제가 급하게 오느라 지하철에서 그냥 대충만 봤거든요. 자세히 안 봤어요. 그냥 우리 팀에서 굳이 봤을 때 차이점은 김도혁이 사이드로 가고 아기를 중앙으로 온 거. 네, 뭐 저희가 그 얘기가 좀 있었죠. 그거 말고는 사실은 뭐 예상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특히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생각이 드는 게 아길라를 가운데 쓴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특히 그걸 봤을 때 제일 중요했던 게 왼쪽에 민경현, 오른쪽에 김준엽. 그죠. 이게 사실은 가운데서 아길라르가 부족할 수 있는 활동량을 메워줄 수 있는 선수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서울 라인업을 봤을 때는 조금 씨발 게이득 약간 이런 느낌? 일단 라인업에서 제일 의문이 드는 거는 9번 센터백이죠. 그렇죠. 네. 김신진 선수가 아마 안익수 감독이 대학교에 있을 때부터 쓰던 선수인 걸로 알고 있어요. 페르소나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페르소나 이렇게 못 써서야. 네, 그러니까 우선 제가 딱 김신진이 센터백인 걸 봤을 때 떠올랐던 경기는 그 서울이 코로나 엄청 많이 걸려가지고 제주 경기 때 다 빠졌을 때 김신진이 기억이 났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에르난데스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조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특히 옆에가 느린 이상민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죠. 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효과를 보기도 했고. 네. 네. 그리고 그 연맹에서 올라온 자료에는 기성용이랑 조영욱이 자리가 바뀌어 있어요. 이제. 네, 그래가지고 뭐지? 약간 아닉스의 새로운 전술인가 이런 느낌이 있긴 했지만 윙성용. 결론적으로는 아니었다. 그래서 윙성용 해가지고 와 드디어 미친 건가? 약간 이런 그럼 느낌이었는데. 윙성용은 20대 초반쯤에야 간신히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말랑했을. 윙도 아니었어 그때는 거의 네. 약간 메짤라 수준으로 네. 그냥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 뿌려주는 느낌이지 그쵸. 윙을 선 적은 없잖아. 대놓고 그래서- 윙을 쓸 선수는 아니죠. 그래서 뭔가 잘못되긴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 박동진을 보자마자 제 욕이 끌어올랐습니다. 제가 아, 제가 포르테님이랑 이제 S석 쪽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개 잡으러 왔다. 개 잡으러 네. 왔다. 박동진 선수는 저는 광주 때부터 되게 싫어했어요. 그때 네. 그 이호균 선수가 엘보 갈긴 거 있거든요. 네. 박동진 선수한테.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박동진 선수가 계속해서 신경을 계속 긁다가 결국 이호균 선수가 폭발한 건데 물론 엘보도 잘못했죠. 그쵸. 하지만 그쵸. 그 더티 토크를 계속 하는 모습도 싫었고. 뭐 물론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트래시 토크 이런 게 뭐 선수들이 할 수 있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규칙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의 한도 아니냐라고 하지만 뭐 팬 입장에서 족같은 건 족같은 거니까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어쨌든 박동진이 나왔을 때 오늘 개 잡으러 간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뭐 개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개가 속해 있는 팀을 잡긴 했죠. 네,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도 뭐 여전히 믿음직스러운 백스리는 강건했다. 저희 이제는 옛날에는 사실 백스리 나오면 하나 좀 걸리거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걱정이 안 돼. 당장 2, 3년 전만 해도 갑자기 3백을 쓰면은 갑자기 문지환. 문지환. 전설이 센터백 듀오 있잖아요. 3백.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지환, 이재성, 분호자. 아, 정말 한 번도 그 조합 본 적이 없어요. 그 경기 개 터지지 않았나요? 내 기억상에 망했던 것 같은데. 일단 분호자가 한 번밖에 못 나왔고 그때 어. 이재성 선수가 항명하면서 그쵸. 애성이가 됐죠. 수재성. 네. 뭐 그랬죠. 라인업을 봤을 때는 저는 김신진 센터백이 제일 주요했다. 나머지는 뭐 사실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나상호의 그 블러핑 같은 플레이들. 그리고 K0가 어쨌든 간에 볼을 잘 다루는 선수다 보니까 활동량도 좋고 조심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었고 씨발 주심이 송민석이라는 거를 보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많이 나긴 했습니다. 경기 네. 내용으로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자면 네, 시작해 봅시다. 씨발 송민석 진짜 그러니까 저는 많이 불고 적게 불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딱 하나 중요한 거는 씨발 우리 팀도 중요하지만 상대팀 선수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경기 흐름을 이어가는 건 좋아. 왜냐하면 우리 지금 15년도인가요? 저희 60분 채우자 플레잉 타임 운동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한 그때쯤부터 네, 했던 그런 거 얘기를 많이 네.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의 일환으로 유독 그 이후에 심판들이 판정의 관대함이라는 그러니까 관대함을 저런 60분 플레잉 타임 채우기 운동을 빙자해서 경기를 루즈하게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면서도 이게 선수들을 다치게 만드는 것들을 좀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뭐 추가 시간도 되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맞아. 추가 시간도 막 4분. 그러니까 기본 3, 4분이고 진짜 너무... 선수들 아무도 안 누워야 1분 막 이래고. 사실은 옛날에는 그냥 추가 시간 안 주고 45분 되면 불고 들어가는 경우도 많았잖아.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플레잉 타임이 많이 거의 70분대로 올라왔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선수 안전에 문제가 되는 플레이까지 그냥 눈 감고 넘어가는 일들이 좀 많더라고요. 별로예요 그런 게. 특히 송민석은 그러니까 송민석만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주관이 뚜렷한 김종혁 씨도 계시고요. 자기만의 그 주관대로 하잖아요, 개새끼. 네. 뭐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김종혁 심판은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엔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자기 나름의 소신이 있는 것 같은데 송민석 심판은 주관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경기 내용에서 보자면 처음에 아길라르가 들이박았잖아요 한번. 그러니까 몸을 먼저 넣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파울을 불길래 이거 오늘 좀 많이 불려나 보다. 왜냐면 그러니까 송민석은 하드콜 소프트콜이 아니라 좆대로 콜이기 때문에 봐봐. 그러니까 김종혁은 그냥 하드콜이야. 애가 넘어지든 말든 그냥 우선 가. 그냥 사람 좋게 웃으면서 이러면서 가잖아. 얘는 딱 처음에 불길래 이거 오늘 좀 하드하게 부나 보다. 오늘 하드하게 경기 가져갈 수 있으니까 좀 파울 많이 받아가지고 프리킥 많이 하면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씨발 날라차게 하고 막 이러는데 안 부는 거야. 그래서 뭐지? 점점 경기가 개판이 됐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팀 선수들도 격해질 수밖에 없고
반대편 서울 선수들도 격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심판이 조장을 했어요, 사실은. 결국 양쪽에서 심판 왜 저러냐고 양쪽에서 얘기를 그것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한쪽에서 심판 눈 떠라 뭐 정신 차려 심판을 하는 거는 요즘 많이 봤는데 양쪽에서 다 하는 건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은. 그 논란 장면이 좀 많았잖아요. 그렇죠. 논란의 장면이 좀 있었죠. 예를 들면 태클, 뭐 태클 이건 정말 왈가왈부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천 팬 입장에서는 이주원 이스타가 이제 옛날에 했던 영상 있죠. 그 공 건들고 아구창 이걸 하면서 공을 건드는 건 맞다. 하지만 이게 이후에 플레이가 발을 노렸지 않느냐라고 인천 팬들은 말을 하고 뭐 굳이 서울 팬들의 입장을 얘기를 해보자면 그래도 저건 정당한 태클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 상황까지 만들면 안 됐었지 심판 새끼가. 그렇죠. 그리고 일단 그걸 하면서 파울조차 불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치. 정말 최소한 프리킥은 나왔어야 됐다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이제 전반전에 타임라인 순으로 좀 가자면 골이 먼저 들어가긴 했습니다. 저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마 조성환 감독이 제일 좋아하는 전술적인 반영이 된 경기가 그 공격 전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빠른 역습, 한 번에 넘어가는 역습, 그리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공격수의 마무리. 정말 기막힌 에르난데스의 결정력을 볼 수 있었고 김준엽 선수가 한번 뒤로 쫙 넘어진 것도 잘 봤어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조성환 감독이 옛날에 제주 때부터 역습을 되게 좋아하긴 했잖아요. 우선 내려앉는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가져가는 백스리를 기반으로 혹은 포백을 기반으로 이후에 빠르게 킥앤러쉬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이게 딱 조성환 감독이 좋아하는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뭐 김준현 선수 킥도 좋았고 그리고 에르난데스 그 옛날에 그 김천 경기 때 무고사가 해가지고 골키퍼 튀어나와서 딱 하나 넣었던 그런 느낌으로 그냥 골키퍼가 못 막을 딱 그 구석 하나로 밀어 넣는 걸 보고 확 밀었으니까. 에르난데스가 김준엽 선수 선택지가 원래 김준엽 선수는 그런 플레이보다는 그냥 밀고 들어가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밀고 들어가서 멈추거나 아니면 뒤돌아보거나가 많았죠 사실은. 사실 어제 보여준 그 패스는 사실 원래 곽혜성 선수가 많이 하던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걸 김준엽 선수가 해가지고 조금 놀랐어요. 평소에 안 보던 모습이라. 그리고 어제 유독 백패스보다는 전진 패스가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어쩌면 전술이 아마 정말 에르난데스의 플레이처럼 킥앤러쉬, 역습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나. 최대한 빠르게 올라가려는 노력이 보였고 거기에 만족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특히 이명주도 그렇고 아길라르도 그렇고 공을 잡으면 최대한 앞쪽에 뛰어가는 공격수들. 왜냐면 앞에 3명 다 빠르니까. 저희가 3톱 자체가 뭐 김도혁 선수는 그 정도 빠르지 않을 수 있어도 왜냐면 뭐 원래 윙이 아니니까 활동량이 좋은 선수니까.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 스피드가 있었고 특히 에르난데스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저기 서울의 포백이 빠른 선수가 김진야밖에 없어요. 윤정규도 빠른 편은 아니고 그리고 뭐 김신진도 전문 센터백이 아니고 그리고 이상민은 원래 이제 정종용의 아들 시절부터 정종용의 아들 시절부터 빠른 선수는 아니었으니까. 서울 이랜드 핵심이었죠. 그렇죠. 4억의 신. 4억이 지금 5억이 5억이 업그레이드 됐네요. 사실은 이한범이 있었으면 아마 이런 전술을 쓰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변칙적으로 가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야 했을 텐데 아마 그랬으면은 에르랑 김보섭이 같이 있는 시간을 늘렸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아마. 오히려 더 패스나 그런 그 케미스트리 같은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공격 찬스를 더 많이 노리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결론적으로 되게 간단하게 주파할 수 있는 포백 라인업이 나와서 더 쉽게 이긴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사실은 놓친 골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경기 사실 분위기만으로는 거의 3대0, 4대0 나와야 되는 경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뭐 저희 입장에서 억울한 장면들도 몇 개 있었으니까. 그렇죠. PK 장면이라든지 프리킥 장면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나왔으니까요. 물론 상대한테도 그렇게 말할 장면이 있긴 있었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원래 축구는 씨발 내로남불의 축구 그러니까 내로남불 스포츠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족 같으면 원래 족 같다. 어쩔 이런 느낌이니까. 그래도 어제 장면 딱 2개 제일 웃겼던 2개의 판정이 있다면은 하나는 그 나상호랑 심판이랑 부딪혔는데 그냥 진행시켜서 김보섭 슈팅까지 나온 그게 있는데 그거 좀 많이 웃겼고 그다음은 웃긴 게 김보섭이 PK 박스 넘어지고 완전 후반 막판에. 네. 그 2개 제일 웃겼어요. 어쨌든 간에 그거가 하고 이제 전반이 종료가 될 때쯤에 인천 팬으로서는 굉장히 열받는 일이 하나 벌어졌죠. 그 오산고 선수가 저희한테 그렇게 행패를 부렸는데 대건고에는 또 그런 선수가 없었거든요. 되게 충격을 먹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눈앞에서 봤으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개새끼가 이거 헐리우드 좋아. 그럴 수 있지. 왜냐면 블러핑도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렇죠. 아니 난 더 열받는 게 예를 들어서 김도혁이 해놓고 땅을 차면서 막 욕을 했어 봐. 그러면 심판이 카드를 안 꺼냈을까? 난 꺼냈을 것 같아.
근데 김진야가 하니까 카드를 안 꺼내는 거야. 막 땅 차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게다가 그렇게 난독을 피운 걸 제가 봤을 땐 다른 서울 선수를 왜 저러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반응하는데 받아준 애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걔 원래 안 그랬잖아. 그쵸? 걔 인천에 있을 때 판정에 항의도 못하던 애가. 아무 말도 안 하던 애가 거기 가서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개꼴 받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원래 애석에 가도 제가 그렇게 노래 많이 부르는 편도 아니고 소리를 많이 지르는 편도 아닌데 그걸 보니까 갑자기 너무 열이 올라서 어제 오랜만에 보기 네. 쉬었더라고요. 제가 그냥 걔를 향해서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저도 뭐라 하는지 잘 기억 안 나지만은 하고 나서 이제 바로 그거 콜 나오더라고요. 배륜 김진야. 배륜 김진야. 너무 찰떡이고 즉석에서 만든 것 같은 되게 찰떡이. 너무 찰떡이라서 야 우리 또 콜 활송 하나 만들까 들어와. 아 근데 그거는 그냥 솔직히 뭐 어제 인내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저렇게까지 아니 그게 북전드 발언 이후에 북주장 단에 들어갔잖아요. 북장단에 북장단까지 북주장단에 들어갔잖아요. 북주장단 뭐 제가 뭐 커뮤니티에도 글을 썼지만은 얘가 이적할 당시 이적한 것만으로 까는 사람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저는 뭐 상황이 말았다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7억 받았으니까 됐다. 그 정도였는데 7억 그러니까 사실은 7억이 약간 합리화의 목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하는 거 보니까 꼭 감사합니다. 꼭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북전드 발언 때 조금 꼴받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뭐 얘도 살려고 하는 거겠지 했는데 점점 갈수록 얘가 조금씩 꼴받는 게 늘어나더니 어제 완전히 폭발했죠. 원래 재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예, 어제 진야 덕분에 보섭이랑 태희가 그 동민이까지 너무 떡상을 했어. 민심 떡상. 그러니까 민심 떡상 진짜로. 제가 대건구에서 호적판 선수가 얼마 안 되는데 네, 우선 김진야. 네. 다음 또 나머지 하나는 조금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여기서 얘기 안 할게요. 네. 어쨌든 간에 그 대건고의 아버지께서 지금 몇 명을 호적에 팠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김진야다. 네, 거기 오산고 선수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결론적으로 그러고서 이제 기분 좋게 하프타임으로 갈 수 있었는데 개새끼가 지랄을 해가지고 하프타임에 좀 기분 나쁘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전투적으로 변해서 네. 그 후반전에 노래를 엄청 많이 불렀어요. 제가 이렇게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전반전에 그 얘기 안 했냐? 에르난데스 선수의 부상. 그렇죠. 그 처음에 드리블 칠 때 장면을 보면 선제골 때랑 유사하게 끌고 들어갔는데 좀 중앙으로 갔죠. 근데 그 상황에서 뒤에서 기성용 선수의 태클이 들어왔고 그래서 쓰러졌는데. 근데 사실은 이 장면 직전에도 기성용의 태클이 한 번 있었어요. 비슷한 장면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심판이 그때 말렸으면 이거 못했을 텐데. 그쵸. 그때 카드 안 꺼내고 파울 안 부니까 되는 줄 알고 들어온 거잖아. 사실은 뭐 동업자 정신 얘기를 하기에는 뭐 저희도 내로남불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사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네. 근데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성용 탓을 하기도 기성용 탓을 할게요. 주심도 개새끼긴 한데 왜 그거를 거기서 들어와가지고 왜냐면 이미 한 번 발목이 나갔던 애잖아. 그쵸. 그리고 나갈 때 또 어쨌든 간에 비슷한 사례로 나가는 과정에서도 태클을 한 번 더 당했고. 저는 뭐 사실 퇴장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선수한테 경고 정도까지는 갈 만한 상황이었다 생각을 하는데 최소 나는 경고도 공 건드렸으니까 파울은 불었어야지. 파울도 안 줬잖아요. 아예. 그냥 공 멈추고 드롭볼로 줬잖아.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좀 어이가 없었는데 뭐 경기 내내 그러니까 이제 점점 갈수록 얼티가 나가더라고요. 무뎌지는 거죠. 뭐 지금 뒤에 이제 감독님 인터뷰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부상 경과가 좀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어제 애써서 걸어오거나 그리고 라커룸 사진 보면 안 아픈 것 같긴 한데 그 약간 어제 깽깽이로 걸어다니긴 했는데 근데 에르난데스가 원래 경기 중에 넘어졌는데 몇 분 후에 갑자기 벌떡 일어서 그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이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에르난데스의 몸 상태를 팬들이 잘 몰라요. 맞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즘 원정을 좀 많이 다녔잖아요. 얘가 굴러 아프면 막 굴러다녀. 내 옆에 앉는 친구에게 안 아플걸? 그래서 쟤안 아파. 이런 캐릭터성이 우리 팀 필요하긴 했어요. 이렇게 네, 약간, 하는 애가 없었기 때문에 약간 또라이 같은 새끼가 하나 필요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 아픈 척도 하고 사실 옛날에 손변이 그런 얘기를 되게 자주 했잖아요. 인천에는 그 영리하게 축구하는 선수가 없다. 아픈 척도 하고 뒹굴기도 해야 되는데 사실 팀마다 그렇게 잘 눕는 선수랑 파울을 영리하게 잘하는 하는 선수가 필요해요. 흔히 말하는 4대 천왕 고요한, 김진수, 김태환 한 명이 누구였죠? 어디였냐? 누구였냐?
너무 신진호 많았어요. 신진호 4대 천왕이 있었고 저희는 사실 그런 반열에 들어갈 선수는 없고 사실 김동민 선수는 영리하게 아니라 그냥 파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카드 캡처잖아요. 예. 나 진짜 동민이 형 카드 어떡할래 진짜. 김동민 선수의 최대 단점은 결국 카드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만큼 느린 센터백들을 함께 뛰는 거에서 본인이 음. 커버하는 범위가 넓은 것도 있긴 한데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스플릿 넘어갔을 때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한데 못 나오면 아쉬우니까. 그렇죠. 좋은 선수고 지금 되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 이 카드 관리만 조금 더 잘 네. 되면은 평가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카드 관리의 귀재 김광석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 걸 배워야죠. 뭐 저희가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김광석 선수가 볼 받으러 내려오는 거 되게 잘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김동민이 요즘 진짜 많이 는 게 보이는데 이런 카드 관리하는 것도 좀 늘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전반전에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에르난데스가 부상이 좀 안심했으면 좋겠어요. 뭐 강원전에는 당장 못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경기 텀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근데 그 다음 원정 경기들이 좀 중요한 것 있거든요. 뭐 개랑 원정이라든지 울산이랑 홈 경기, 그다음에 제주 원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꽤 약간 반드시 잡아야 될 게 많아요. 우선 그 반드시 잡아야 돼요. 이번 강원 경기 어쩔 수 없어. 내가 보기에는 이제 강원 경기는 좀 못 나온다 치고 넘어가 보면 이제 강원 경기 이후에 이제 원정이 있잖아요. 제주 원정. 아, 제주 화요일. 원정. 그리고 그 티켓 얘기 좀 이따 합시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제주 원정이 있고 그 이후에가 아마 개랑 원정일 거예요. 아, 맞아요. 일요일 경기. 추석 때. 예. 네. 개랑 원정인데 이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랑은 라이벌이든 더비든 이런 걸 떠나서 먹어야 되는 밥 같은 존재예요. 우리가 삼시세끼를 처먹잖아요. 삼시세끼 누가 있어요? 성남, 수원, 서울. 삼시세끼처럼. 그러니까 무조건 먹어야 되는 밥 같은 거란 말이야. 근데 성남 먹다가 체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기를 좀 조심해야 된다. 조류를 좀 조심해야 된다. 조류. 독감이 오케이. 위험하다. 오케이, 위험하죠. 이게 뭐야? 어쨌든 간에 네. 그런 경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순위를 확 좁힐 수 있는 울산 경기도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아, 울산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어요. 올해 2무죠. 그쵸. 이용재 선수 유일한 득점이 나온 상대가 바로 울산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사실은 에르난데스가 몸 관리를 잘해서 다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김천 원정은 김천도 약간 밥가슴 김밥 천국. 에르난데스가 다른 팀한테 호우 갈기는 거 한 번 더 보고 싶네요. 네, 진짜 존나 통쾌해요. 나 대구 경기 때 옷 벗고 달려오는 야 그거 뭐 와 저 미친 놈인가. 정말 에르난데스가 상대팀 만나기 싫은 선수예요. 거기도. 확실히 뒷공간이 넓어지는 팀 상대로는 제일 무서운 선수인 것 같아요. 오히려 무고사보다 훨씬 무서운 존재인 것 같아요. 무고사 자체의 결정력이 강렬한 대신에 이제 주변을 좀 희생을 해줘야 되는데 활동량이라든지 아니면 맞춰줘야 되는 게 많잖아요. 에르는 주변과 함께 정신없이 상대를 갈기는 그런 데 특화된 선수라 그 경기 영상 좀 보면 에르난데스가 그냥 혼자 어디 뛰어다녀. 그냥 걸어 다니다 갑자기 막 뛰어가. 진짜 스트레스 받게. 그러니까 저게 감독님이 의도한 루트인지 본인 본성대로 뛰는 건지 모르겠는데 센터백 사이를 씨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 와리가리 계속 하다가 공간 나면 바로 거기 침투해가지고. 그 옛날에 한창 폼 좋은 토레스 빨토가 저렇게 뛰었잖아. 파검 토레스. 네, 빨토지. 파검 토레스, 그러니까 파란 토레스는 죽었잖아. 첼시 가서 그 헬기 타고 가서 죽었잖아. 리버풀 토레스가 진짜로 막 센터백 사이 왔다 갔다 비하도 그랬었고. 그런 향기가 좀 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전반전이 끝이 났고 후반전 얘기를 좀 해보죠. 후반전 넘어가면서 우선 이제 김보섭이 들어와 있었고 그 이후에 홍시우가 나가고 송시우가 들어왔습니다. 우선 이날 경기에 송시우에게는 정말 많은 기대가 있었죠. 왜냐면 앞 두 경기, 세 경기에서 본인이 올해 보여줬던 폼 중에 제일 좋은 폼들을 보여줬으니까 선발로 나와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송시우, 그것도 2경기 연속 골, 그거를 보여줬고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시계 한번 갈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사실 송시우 선수 4골이잖아요. 네. 하나만 더 넣으면 팀 내 4골인가요 지금? 5골 아니야? 네 4골? 하나 더 넣으면은 팀 내 최다 득점자 단독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커리어 하이랑 동률이 되죠. 네, 커리어 하이가 5골이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송시우 선수가 올해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지만 스탯은 생각보다 잘 결국 또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또 인내해서 얘기를 하다가 사과를 하긴 했어요. 제가 밖에서 욕도 들어먹을 정도로 욕을 많이 하긴 했지만 할 말이 없다. 잘한다. 좀 그리고 자신감만 좀 올라오면 이거 어제도 볼을 몇 번 끌었잖아. 그냥 슈팅 때릴 수 있는 애가 왜 안 때리는지.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 송시우 선수는 왼발잡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송시우 선수는 왼발잡입니다. 그 오른발 크로스 각도에서 크로스를 선택하지 않았더라고요. 왜냐면 오른발에 그 자신이 없기 때문인데. 근데 송시우 선수가 그래도 나쁠 때에 비하면 평균적인 경기력 자체는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네, 확실히 본인이 잘하는 거 비비고 그다음에 라인 깨고 막 뛰어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올라온 느낌인 것 같아요. 어제도 제법 움직임 면에서 괜찮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만 맞았으면은 득점이 또 나왔겠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에르난데스랑도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르가 있을 때 송시우를 좀 더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득점이 또 났죠. 저희가 아까 분명 말했듯이 김신진이 문제가 될 것이다. 진짜 문제. 네. 저희 앞에서 일이 벌어졌죠. S석 앞에서 처리를 진짜 안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잡고 돌아서 백패스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백패스가 애매하게 떨어졌고 그걸 놓치지 않은 김도혁이 차분하게 골키퍼까지 제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파고들어서 그대로 넣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처음에 골키퍼에 살짝 걸리면서 공이 원한대로 안 갔었고 양쪽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생각보다 어렵겠는데 기어에 넣었습니다. 네, 잘 빠져나왔어요. 골키퍼 제끼는 과정이나 수비를 뚫어내는 과정에서. 폼 좋은 날에는 뭐 김도혁 선수 돌파력이 진짜 좋은 날이 있는데 어제도 막판 골키퍼 제칠 때 그게 보였죠. 그리고 이제 김도혁을 볼 때마다 요즘 드는 생각이 진짜 연대 때 볼 잘 찰 때 느낌이 저런 느낌이구나. 왜냐면 그때 소문 진짜 좋았잖아요. 뭐 저희는 사실 김도혁의 연대 시절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소문으로는 연대에서 제일 볼을 예쁘게 잘 차는 선수다. 김도혁 선수가 풋살 국가대표까지 한 선수잖아요. 그리고 풋살은 원래 좁은 데니까 기술이 중요하고 그걸 할 정도면은 되게 테크닉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어제도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걸 뭐 저희가 잘못했습니까? 알아서 골 넣으라고 주길래 넣었는데 뭐 그렇게 2대 0이 됐습니다. 뭐 그 이후에 서울은 교체를 많이 감행을 했어요. 이태석, 강상희, 강성진 그리고 뭐 인류도 전반 하고 들어왔는데 진짜 그냥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쪽이. 그러니까 이태희 선수 인터뷰를 봐도 알겠지만 인터뷰에서 말을 잘하더라고요, 이태희가. 그 위협적인 건 없었다 뭐 이런 투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봐도 이태희가 크게 막은 건 딱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헤딩 하나, 그다음에 중거리슛 하나. 그리고 뭐 대부분 정면으로서가 많았고 사실 후반 보면은 저기가 점유율 진짜 많이 가져가고 뭔가 많이 했는데 하면은 한 번은 대리 끊어요. 한 번은 강민수 끊고 한 번은 김동민이 끊고 갑자기 이명주가 옆에서 커트하고 민경현이 끌고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았어요. 아길한테 끊기다가 이제 결국 이태희가 다 이제 잡아내고. 크로스도 사실은 원래 서울 한창 크로스 좋을 때 진짜 날카롭게 머리 위로 올라오는 게 많았는데 어제는 이태희가 펀칭도 많이 하고 캐칭도 많이 한 걸 생각을 하면 뭐 남의 팀 얘기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익수가 뭘 하는지 잘 모르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점유를 하고 싶어 하는 건 알겠어요. 왜냐면 백패스 돌리면서 계속 양한빈 볼 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긴 하니까.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제 김신진을 끝까지 안 뺐잖아요. 그렇죠. 안 뺐죠. 근데 김신진을 안 뺐는데 정말 90분 내내 인천은 똑같은 플레이를 했죠. 그러니까 김신진 쪽을 버려두고 이상민 쪽으로 볼을 몬 다음에 김신진 쪽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빠른 3명이 동시에 압박을 넣는. 근데 그게 정말 잘 먹혔죠, 사실은. 이제 후반에는 김보섭 선수를 중심으로 다시 공격을 했는데 김보섭 선수가 실제로 공격 포인트 기록한 건 아니어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서 돌파해서 들어가고 뭐 넘어져주고 슈팅도 때려보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골 들어간 다음에 위협적인 장면도 그다지 없었던 것 같고 결론적으로 좀 볼을 많이 뺏기고 점유 측면에서는 밀렸던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승리를 가져오겠어요. 점유율도 저희가 거의 7대3 정도로 밀렸어요. 후반전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근데 유효 슈팅도 똑같이 가져갔고 그리고 프리킥이나 코너킥 서울이 코너킥 10개나 했네. 많이 참여했던 것 같다. 막판에 많이 생겼죠. 막판에 볼 점유율 보시면 지금 전반전부터 저희가 40을 넘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은 점유보다는 그냥 조성환 감독이 좋아하는 선수비 후역습을 잘했다. 원래 점유 못한 팀은 점유를 잘하면 오히려 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그 어중간하게 볼 점유하다 볼 뺏기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나아. 왜냐하면 그 높은 점유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활용할 방법을 몰라요. 맞아. 항상 역습을 해봤기 때문에.
뭐 그리고 이제 이동수 선수 들어왔는데 뭐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이동수는 이제 들어오면 든든해. 어제도 그 개인기량서 볼키핑 해내는 장면 보고 오 진짜 많이 올라왔다. 확실히 볼키핑도 잘하고, 그러니까 몸도 여리여리하긴 한데, 어우 단단해요 생각보다. 잘 버티고. 예. 약간 이동수만의 맛이 있는데 안 좋을 때는 뻣뻣하다는 느낌이고 좋을 땐 약간 쫄깃하게 비벼주는 게 되고. 그러게요. 어쨌든 뭐 그런 것도 다 됐고, 마지막에 그 김보섭 선수 PK 얘기를 좀 해보죠. S석에서 보면은 보였잖아요. 상대 그러니까 수비가 어떻게 했는지. 발이 들어와서 김보섭이 걸린 거라고 봤어요 저는. 근데 그래서 VAR을 보라고 한 거고, 저희도 어쨌든 간에 영상을 봤잖아요. 그쵸. 폰을 틀어서 다리가 들어와서 볼도 닿은 것 같긴 한데 넘어졌잖아요. 어쨌든 간에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볼만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심판은 안 봤습니다만. 김보 선수가 딱 옆으로 이렇게 쳤을 때 완전히 상대 애들이 속았었고 타이밍을 뺐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쨌든 상대가 좀 무리하게 했는 게 있긴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바르로 좀 판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아마 어제 바르가 김준혁일 거예요. 아 제가 알기로는 한번 체크는 좀 해봐야 돼요. 근데 제가 들어가면서 씨발 김준혁이 바르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 들었던 기억은 그러면 나요. 뭐 사실은 씨발 할 말이 없네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우리가 심판을 보고 씨발 그래 쟤는 저럴 수 있어, 이게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게. 어쨌든 간에 그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잡았죠, 더비 경기를. 생각보다 쉽게 잡은 느낌이었고, 저는 전날 밤에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앞에 두 경기를 좀 어렵게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저희 홈에서 했던 경기도 그렇고 원정 경기도, 사실은 오늘 경기는 여러 가지 사과가 엮여있는 경기긴 했지만 그래도 어렵게 가져갔으니까. 근데 걱정했던 것보다는 쉽게 가져간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 타이밍에서 저희가 못 이기면 되게 타격이 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겨내고 순위도 좀 지켜내고 했으니까 그게 다행인 것 같아요. 뭐 순위 얘기를 먼저 해보면, 어제 경기를 이김으로써 다시 3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뭐 월요일날 전북 포항 경기가 있긴 한데, 식버지 화이팅! 그렇죠. 식버지가 잡아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는 위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인 3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안정적인 3위 만드는 거, 그리고 뭐 식버지를 오래 보는 거 둘 다 중요하죠. 그렇죠. 그 두 가지를 위해서는 식버지가 이번에 이겨야 한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3위가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간에 FA컵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대구 서울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회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안 없어졌네요. 짜증나게 진짜. 어쨌든 간에 전북 경기를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고. 그 FA컵 지금 몇 강이죠? 이제 4강. 지금 대구 서울이랑 또 두 팀이 현대가. 현대가 식버지 명버지 화이팅!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선 그냥 울산이 우승하는 게 맞아요. 울산이 우승하는 게 제일 안전. 왜냐면 전북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스플릿 가서. 제일 오케이. 안전한 거 울산이 우승하는 건데, 뭐 전북이 생각만큼 막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네요. 네, 제주도 어제 비기면서 저희랑 승점 3점 차로 안정권으로 좀 멀어졌고, 뭐 수프랑은 거리가 좀 많이 있고. 사실 6등은 아직도 전쟁 중이죠. 맞아요. 여기는 지금 아마 수원 FC, 강원, 그다음에 FC 서울 세 팀이 36점은 똑같아요. 이 중에서 강원은 아직 저희를 안 만난 상태고 곧 만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밥처럼 딱 먹어줘야 된다. 감자. 사실 저희가 감자 못 만나요. 강원한테 2승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3승 가져와야죠. 하나는 우리 고배맨한테 헤트트릭을 당하고, 네. 또 이제 숭이에서 한번 털었었고. 그 전에 김준엽 선수. 김준엽, 이명주. 그게 이명주의 전설적인 패스가 시작된 경기. 네, 이명주가 그때 3월 3일 전이었거든요. 저는 인천 축구의 광복을 바빴습니다 그날. 그날 거기 있었거든요. 이명주 선수 그때부터 점점 확 치고 올라와서. 네, 그 본인도 폼이 그때부터 확 올라오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어쨌든 순위는 저희가 안정적인 3위를 슬슬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도 중요하겠지만. 경기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좀 얘기를 해보죠. 우선은 뭐 선수들 인사도 왔고, 근데 에르난데스가 안 아파 보였어요. 사실은 깽깽이를 해서 오는, 진짜 아프면 깽깽이도 못 하거든. 그거는 맞아요. 근데 오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거동은 가능한 상태 정도 그런 느낌이었는데. 안 아팠으면 좋겠고요. 김도혁 선수도 인사를 왔고, 그리고 우리의 진야는 오지 않았습니다. 개새끼. 뭐 애초에 인천이라는 팀에 그런 선수가 없었으니까. 사실 왔으면 했어요. 아 와야 재밌게 됐겠죠. 페륜 김진야를 그러니까 얼굴 마주치고 할 수 있잖아.
제가 아는 그 선수라면 그거 듣고 막 인사 왔으면 눈물 흘릴 만한 선수긴 한데 근데 사람이 좀 바뀌어가지고 독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이슈가 하나 있었죠. 네, 뭐 요 얘기를 안 다룰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의 얘기입니다. 인천 팬 관점에서 오직 인천 팬 관점에서 보는 얘기이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은 좀 더 넘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공교롭게도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인 사람의 유튜브에 그 영상이 올라갔어요. 아 그렇죠. 이 레카 새끼. 예, 그분 아주 그냥 손흥민으로 조회수 한번 빨더니 김동민, 손흥민으로 아주 그냥 조회수 맛을 보더니 레카가 됐어. 그냥 임레카.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우선 예. 뭐 저희는 이제 집 가는 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전원으로 들었고 그 영상이 집에 가니까 올라와 있더라고. 편집을 존나 빨리 하더라고요. 그분 레카야 진짜. 저희가 그 다들 집이 먼 편이라서 네, 좀 한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거리라서 그래서 뭐 버스 마진 할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바로 집을 가야 될 시간이었고 전 밥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네, 저도 그래서 그냥 바로 집에 갔는데 뭐 영상을 보셨겠죠 다들. 네, 뭐 확실하게 가운데 손가락이 보였고요. 이게 갑자기 뉴스 나오더라고요. 손만 나와가지고 했는데 뭐 솔직히 그냥 그러니까 저는 그냥 경기장 밖에서 있던 일이라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선은 그러니까 어제 아마 롤패스님 글인가에서 제가 봤던 내용이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선수가 참아야 되는 이유는 선수가 잃을 게 더 많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뭐 당연히 씨발 앞에서 상대팀 팬 애들이 이겼다고 신나가지고 그냥 한 20개의 엿이 날라오면 열 받겠지. 열은 받죠. 근데 그냥 되게 참지 그랬냐 이런 느낌이긴 해요 사실은. 상대 구단에서는 뭐 선수 간의 관계자라고 주장을 하고 스태프라고 있는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니까 서울 버스가 왼쪽 2열 오른쪽 1열이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아는 스포츠 구단에서는 1열에는 감독 이외의 코치는 앉지 않습니다. 뭐 그거는 팀마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개의 구단, 뭐 제가 어쨌든 간에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알고 있는 구단들, 뭐 제가 지금 제 눈으로 봤던 구단들, 뭐 축구만이 아니라 야구나 배구, 농구 이런 팀들을 제가 일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본질적으로 거기가 1인석이라서 보통 고참 선수들이나 아니면 고참이 아니지만 챙겨줘야 되는 선수나 아니면 고참과 친해져야 하는 신인 선수가 앉아요. 누군지 모르지 나야. 근데 뭐 스태프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실 본질적으로 보자면은 스태프가 했든 선수가 했든 그렇죠. 결국 구단이 관계자가 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구단 내부 인원이 했다는 거고. 뭐 사실 그 장면에 대해서 뭐 저는 버스에 가가지고 팬들이 한 것도 그래 좋게 생각은 안 해요. 상대팀이 한 걸.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렇게 대응한 건 최악의 대응이다. 그러니까 뭐 저희 팀 팬들을 옹호할 생각도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경기장에서 엿을 날리죠. 개새끼 하면서 막 오지 마 새끼야 이러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카니발 하는 것도 좋은데 좀 아쉽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근데 뭐 엿을 날린 게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또 욕을 먹겠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뭐 그거에 관련해서 인내에 기자분도 오셨더라고요. 아 맞아요. 서주희 기자님인가요? 네. 그 연락처까지 남기고 가셨던데. 네, 임방댕님에게 여쭤본 결과로는 뭐 연락도 어느 정도 오가서 영상 사용이나 원본 영상 이런 것들도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뉴스화가 되나 봐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뭐 어제 감독관한테 연락이 넣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구단에 알아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감독관한테 넘겼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어떻게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다려봐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 뭐 그리고 아직 확인이 안 된 얘기긴 한데 뭐 이거는 저희의 그냥 개인적인 방송이니까요. 뭐 경기 끝나고 이제 팬들끼리 마찰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 얘기가 돌았죠. 뭐 그게 인내에서 먼저 돌 것도 아니고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플스에도 글이 올라왔고 인내에도 글이 올라왔는데 처음에 플스에서 먼저 올랐던 것 같아요. 네. 올라왔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목격담들도 있고 해가지고 뭐 실체가 없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또 뭐 인내에서 그런 글도 봤어요. 뭐 당사자가 그래 공론화를 원하지 않는다. 네, 그러게요. 그런 것도 봐가지고 뭐 일단은 크게 뭐라고 말씀을 드린 그렇지만은 이런 사건이 이미 얼마 전에 소요 그렇죠. 사태로 논란이 됐던 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쉬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 뭐 누가 먼저 발단이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냥 똑같은 K리그 팬들인데 그렇게까지 싸워야 돼. 아니 우리가 영국 현지냐고. 아니 내가 영국 현지면 내가 말 안 해. 영국 현지는 말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마장 경찰이라고 하죠. 말 타고 와가지고 사람 막잖아. 영국 현지에서는 그냥 웨스트햄과 미러를 만난다. 이제 그 동네 그냥 초토화지. 칼 들고 망치 들고 막 씨발 너 일로 와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근데 여기는 한국이잖아요. 좀 그러니까 제가 분명 수원 삼성의 그 사태 때도 말을 했지만 왜 우리의 꽁놀이에 폭력을 가하려고 하냐. 꽁놀이? 네, 제이님을 따라오죠. 공놀이에. 공놀이. 그 우리의 문화고 취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삶 그 자체일 수도 있는 거에 왜 꼭 과몰입하신 분들이 좀 그런 걸로 좀 무리를 빚는지. 사실 이러면서 피해를 보는 건 소수가 아닌 대부분의 일반적인 팬들이잖아요. 맞아요. 맨날 댓글에 세금 리그 나가라. 이 혈세 빨아먹는 거지 같은 프로스포츠 없애야 된다. 제가 뭐 어제 풀스에도 글을 썼지만은 그냥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뭐 우리가 솔직히 즐겁자고 축구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즐겁자고 축구를 보는 건데 현생이고 뭐고 이성적인 사고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축구에다가 너무 심하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게 28일이니까요. 경기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바로 다음. 진짜 뭐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원만하게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자부심도 생깁니다. 슈퍼매치를 저희가 이긴 것 같습니다. 슈퍼매치보다 훨씬 뜨거운 열기를 인경전이 가져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뭐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경기를 재밌게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니까요. 점점 저희 경기 매치업 자체가 리그의 중심이 되어가는 기분이에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리그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경기 시간대도 그렇고 해설진도 그렇고 좀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성적으로 따지면 현대가가 제일 대형이겠지만은 화제성으로 따지면 점점 인경전이 슈퍼매치 위로 올라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좀 그만큼 저희 팀의 위상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어제 저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뒤로 하고 오늘 이렇게 이런 컨텐츠까지 만들게 됐는데 이게 참 제가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게 오늘 또 선예매예요. 그 저희 녹음일 기준으로. 맞아요. 또 예매를 해야 돼요. 경기가 끝나면 또 경기를 가야 돼.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가야 돼요. 근데 강원전도 중요하다 보니까 가겠죠. 가야 되는데 우선 분위기 좋습니다. 팀 분위기 굉장히 좋고 선수들도 굉장히 끈끈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참 선수들이 참 우리 노인네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팀 어르신들 뭐 광석영은 머리 안 자른. 난 그냥 개인적으로 정말 그렇게 머리 찰랑거리면 뛰기 안 불편한가? 저는 신기하잖아요? 약간 머리 길어지면은 8번 떠올라가지고 좀 잘랐으면 좋겠어요. 좀 PTSD예요, 약간. 그런 머리 스타일 안 좋아요. 선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이름 안 말했잖아요. 기분이 나쁘다고 나는. 이름 안 말하고 돌려 말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오늘 저희가 간단하게 한 1시간 정도 만들어 봤는데 오늘은 좀 그거 생각났다. 뭐. 그거 얘기니까 어제 남준재 선수 온 거 생각났어요. 씨발 그 얘기는 안 했네. 야 어제 S석을 가는데 난 그러니까 사실 그 남준재 머리가 일반인들이 하는 머리는 아니잖아요. 그 스포츠 물론 중에 극스포츠. 예, 그 특히 그 저희 근처에 계신 에몽 PD님 머리가 그렇긴 하거든요. 네, 맞긴 하죠. 그 소비밥 맛이 에몽 예. PD님 머리가 그렇긴 한데 아니 지나가는데 VIP 게이트로 머리가 그렇게 생긴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심지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서 얼굴이 존나 잘 보여. 근데 어쨌든 간에 그 팬들이랑 좀 친한 분들이 있나 봐요. 인사를 하더라고. 근데 저 새끼가 왜 저기 있지라고 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간에 그리고 나 그 멘트 내가 정확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더라고. 중요한 경기인데 와야죠. 그 아들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왜 오셨나? 뭐 집에서 봐라 좀 새끼야. 꾸준히 오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제가 포르트님 딱 만나서 야 남준재 있는데 나도 봤어. 그래서 진짜 누가 봐도 남준재예요. 그래 누가 봐도 남준재 그 존나 꼴 받는다니까. 남준재 선수가 그 머리 스타일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맞아요. 약간 데뷔할 때쯤이 다른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뭐 데뷔할 때쯤은 좀 풍성했죠. 그러니까 짧은 머리가 아니었죠. 그때 막 미용실 모델하고 그랬어요 그 선수. 진짜? 2010년 처음 데뷔할 때쯤에.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일도 있었네. 그 까먹고 있었네.
정말 이것도 핵심 중에 핵심이라서. 그렇죠. 근데 또 빼놓을 어제 수 없죠. 스코어 보고 기분 좋은지 이분이 남준재 콜송을 좀 따라 하시더라고요. 남준재 활시위를 당겨줘 우리에게 호 남준재. 아, 어이가 없다 진짜. 네,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지금 1시간 10분 정도 녹음을 한 것 같아요. 뭐 첫날이라 사실 저희 파일럿으로 준비를 한 거다 보니까 좀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고. 네, 좀- 저희 나름대로 그냥 저희 하고 싶은 개소리 아무렇게나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갈 예정이고요. 뭐 예. 듣기 편하게. 그리고 저희 이거 팟빵이랑 유튜브에 동시에 업로드 될 테니까 편하신 플랫폼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뭐 반응이 좋으면 아마 강원전 끝나고도 토요일 일요일 내로 녹음, 아니면 강원전 끝나고는 그냥 집에서 디스코드로 아, 녹음을 해도 되니까. 디스코드 요즘 음질 괜찮더라고요. 그쵸. 뭐 저희 지금 당장 이거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음질이 잘 나올 테니까. 오늘 사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맨정신으로 하는 건데 뭐 나중 가면 술 먹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그러니까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술집에서 아, 핸드폰으로 라이브 룸 하나 빌려 틀어놓고 아, 저희끼리 술 먹고 얘기하는 거 나오는 것까지 좀 재밌게 풀어내고 싶은데. 그러면 쿨찌님이 하는 거 다 보이겠네요. 네, 제가 보기엔 쿨지님 그럼 결혼 못합니다. 아, 쿨찌 진실. 네, 그의 더러운 추한 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해보고요. 파우 할게요 그냥. 파워후 파우 재밌네요. 마음에 이름. 들어요. 저도. 이름이 찰지네요. 네, 네, 그럼 네. 파건메이트의 오늘의 후토크 파오후 박원메이트 오늘의 후토크 파오후. 파오후. 이렇게 해가지고 업로드해서 여러분들 반응 좀 보고 저희도 다음 주에도 돌아올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제가 불러냈어요. 그 서울에서 밥 먹고 있다길래 네. 나와라 네. 만들자 해가지고 나와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재밌게 한번 찍어봤고요. 이번엔 저희 둘이 했지만 다음에는 또 누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강원전에서도 저희한테 인사 진짜 야 맞다, 너 홈런볼 받은 얘기 해야지. 아, 홈런볼 받은 거. 아. 그 제가 그때 하프타임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 쉬는 시간에 있는데 갑자기 홈런을 옆에 넘어오는 거예요. 했는데 뭐 팬이라고 막 주셨다고 해서 봤는데, 그 실제로 얼굴 본 건 처음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그 전에 DM 같은 걸 한 적이 있고, 그분이 저 팬이라고 몇 번 연락하시거나 그 생일 때 기프티콘 하나 주고 그랬었거든요. 진짜 연예인이네. 네, 그래가지고 멀리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제 스토리 올리니까 또 반응해 주시길래 항상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고. 뭐 저희가 이런 걸 바라는 건 아니고요. 예. 먹을 거 주시면 감사히 잘 먹긴 합니다. 왜냐면 저는 파워후니까요. 진짜 파워후가 되어가는 길. 예, 많이 먹어야죠. 어쨌든 간에 저희 인사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알아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어요, 진짜로.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언제나 감사드리고, 또 저희 언제나 방송 잘 보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좀 열심히 만들고 싶고 더 다양한 컨텐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뭐 다음에도 이렇게 대충 만나서 녹음하고 놀고 저희끼리 하다가 또 재밌으면 저희가 많은 이벤트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인내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천네이션 많이 화이팅! 와주시고. 화이팅 화이팅. 예, 화이팅. 어제 주나맘한테도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 협약 해달라고 했더니 협약을 할 게 있냐 해가지고 좀 해줘라. 그래서 제가 조만간 한 번 더 협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다가 링크 좀 달아달라. 그런 거죠. 그런 거 좀 접근이 쉽잖아요. 요구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혹시 또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또 얘기해 주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저희 공식 인스타그램이나 뭐 저희 멤버들 쪽지에다가 많이 보내주시면 빠르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보내지 마시고 민우님한테 보내주세요. 굴지 같은 새끼.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화 들어와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화에도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